안녕하세요. 코악합니다.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영상마다 한 30분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다지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떤 정답이 절대 아닌 그냥 개개인의 의견 정도로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념 체계가 아닌 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 대부분이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 노트북에서 노트북으로 자, 코인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어떤 동전 개념의 이런 피어 투 피어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 대부분이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거의 종교적인 문제에서 특정 사슬에 자신을 붙인 일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인 사이의 분열도 확장됩니다. 체인 자체의 경우 때때로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가장 맹렬한 지지자들로부터 그들이 받는 광신적 지원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것처럼 약간은 너무 맹신하는 그런 이것은 무조건 그 어떤 뭐랄까요? 약간 제가 종교적인 발언은 아닌데 굉장히 맹목적인 그런 지지, 열성, 환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강하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신적인 지원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적인 커뮤니티는 프로젝트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새로운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많은 경우에 커뮤니티는 중앙 집중식 조직이 없는 블록체인의 공개적인 얼굴 역할을 합니다. 많은 신규 채택자들은 블록체인의 이면의 기술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 맹렬한 지지는 부족주의로 나타나 최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리대 그들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불행히도 부족주의는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자,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헌신적인 커뮤니티가 프로젝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블록체인이라던가 뭐 어떤 세상의 사실 경제 논리에서 보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이런 사람과 사이를 연결짓는 그런 SNS, 인터넷의 발달이 없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SNS가 발달했죠. 유튜브, 뭐 텔레그램, 뭐 그리고 뭐 어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여러가지가 정말 발달했습니다. 트위터.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냐면 중앙 집중식 조직이 없는 블록체인의 어떤 공개적인 얼굴 역할을 한다고 하죠. 중앙 집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간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 그게 바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중앙 집중식 조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종목이라는 건 이제 옛날 주식을 바탕으로 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랑에 절대 빠지지 마라. 그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투자일 뿐이지 절대 그것과 사랑에 빠져서 뭔가 맹목적인 정말 종교적인 지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판적으로 생각들을 했는데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립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인기가 높아진 이후 그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탈중앙화 NFT 시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가 훨씬 더
그 입지가 견고해졌죠. 기존의 명성과 디파이 및 NFT의 잠재적인 세계 변화 응용 프로그램 덕분에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에서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현재 네이티브 이더리움 토큰을 보유한 지갑수는 7,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만 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성공적인 제품과 아이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고 분산 응용 프로그램 또는 디앱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르다노입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블록체인의 주류 채택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므로 커뮤니티가 성장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신 다른 프로젝트의 극대주의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위협함으로 봅니다. 그들이 디파이와 NFT 세계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뒤에 통합된 커뮤니티로 모일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D앱을 만드는 거예요. D앱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앙 집권화된 앱은 이 평소에 많이 볼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여기 컴퓨터 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D앱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앱들인 거죠. D앱들입니다. 말 그대로. 디센트럴 앱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또 칼다노를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칼다노 아시는지? 에이다의 대표적인 어떤 그 에이다 생태계를 얘기하는 어떤 칼다노 프로젝트죠. 칼다노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정말 그 탈중앙화된 그 생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유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약간 넌지시 흘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약간은 뭐 카르다노가 최고다,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이더리움 뭐가 최고다 이런 논쟁은 사실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결국에는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질 거고 각자가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뭐가 최고다 이거는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자 이분이 조화로운 커뮤니티의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을 절대 막 비판하고 누구께 최고고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초창기 시장이고 이것은 커질 어떤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도 최고고 나도 최고고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서로 헐뜯고 뭐가 최고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자, 블록체인은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 중 하나이며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최고의 젊은이들을 우리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은 대체적으로 좀 평화주의자 느낌이 나요.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평화롭게 발전을 해야지만 이 업계가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서로 헐뜯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는 결국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생태계가 돼야지 절대 남을 헐뜯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여기 또 핵심이 나와 있네요. 또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일부 사용자의 애착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성공의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주요 산업은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경제는 혁신을 주도하고 독점은 일반적으로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모두가 환영받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뭉치고 서로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회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독점이 사실 일반적으로 그 생태계에 좋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경쟁, 자유 경쟁 사회에서는 저 친구가 저렇게 또 공략을 하네? 그럼 난 이렇게 해볼까? 그럼 또 상대방은 이번에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네? 그럼 난 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쪽이 독점해버리면 인간 심리상 이제 편안하게 돼요. 안주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시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발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함께 뭉치고 서로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어떤 팩트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절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짓고 서로가 서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조인트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죠. 너가 좋은 방향에 내가 들어가고 내 좋은 방향에 너도 들어와. 그러면 우리 서로가 발전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프로젝트는 뭐가 딸리기 때문에 난 저건 선택은 안 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저런 생태계에 저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 그러면 나는 좀 이쪽 분야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데 이쪽과의 연결성은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한번 길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모든 걸 연결 씌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절대 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인사이트일 뿐입니다. 제가 유망하게 바라보는 건 이제 XDC 네트워크인데 이 분야가 앞으로는 모든 걸 연결지을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유망하게 저는 제 개인 그냥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A다, 뭐 아발란체 이런 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더리움. 그런데 제 판단은 이렇다는 걸 구독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도 이 많은 인사이트가 길러졌다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발전하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코아카와 함께 구축을 하시죠. 파이팅!